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오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백현동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인데요.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앞으로 수사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오늘 중앙지검이 네.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갖고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네요. 네. 이제 우리가 백현동 특혜 의혹이라고 보통 대장동, 뭐 위례 백현동 막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현동 특혜 의혹이 뭔가 이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백현동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자리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 부지가 11만 뭐 1천여 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넓은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이 애초에 보면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10% 정도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었던 게 아닌데 100%였죠. 2015년 11월 달에 예. 그 전체 가구수는 10%, 그 민간 임대주택은 10%로 줄여버리고 분양주택을 1,100여 채를 늘렸어요. 그래서 예. 특혜를 줬다는 건데 지금 이게 보면은 민간 업자가 이런 구조화에서 약 3천억 원의 이득을 취한 걸로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 상당히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제 그 상향 조정을 해버리고 4단계를 띄워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예. 아시아 디벨로퍼 개발 부동산 회사에서 영입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드러나냐면 이 한창 개발이 논의될 때 정진상 그 정무 전 조정실장하고 이 김인섭 씨하고 무려 1년에 115차례 통화한 내역이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친하다고 그래도 1년에 115차례 통화를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의 시각은 뭐냐면 이게 분명히 공모관계가 있을 것이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래서 검사와 수사관 180여 명을 40여 군데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도 뭐 압수수색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40곳 이게 범위로 볼 때 네네. 대장동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수색할 것도 아닌데 40곳에다가 180여 명 투입한 것은 네. 상당히 이례적으로 대규모한 거 아닌가요? 지금 검찰의 이제 그 기조를 살펴보면요. 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이건 소설이다. 뭐 예. 여러 가지 그 뭐 대장동 사건서부터 소설이다. 또 정말 이거 잘 안 팔리는 신간 뭐 책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신작 소설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수사를 해봤지만 이런 계속 반격을 할 때는 이 수사 주체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분 나쁘죠. 좋다. 그럼 법대로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용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주거지, 사무실, 성남시청, 그러니까 소위 백현동 특혜라고 거론이 되는 모든 관련자 주거지서부터 압수수색 사무실, 그 개발회사서부터, 그 다음에 성남시청, 인허가 내주는 거. 네. 이래서 18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묶어서 내보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 쉬운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없거든요. 예.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벽한 퍼펙트한 게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은 정말 국민이 바라보는 이 의혹을 한 점 없이 털어보자라고 해서 대대적인 그런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경기 남부청 그렇죠. 경기 에서 남부청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특히 그 김인섭 씨에 대해서는 일선 수재로 해가지고 특가법상 그 기소 의견 송치를 해서 성남지청 성남지청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중앙지검에 다시 이첩이 된 거 아닙니까? 중앙지검이 이첩을 한 거는 사실 이제 그 성남시장을 비롯한 또 도지사를 비롯한 그 당시 전력이 있는 분이고 또 현재는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됐다가 지금 야당 대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무려 10여 명입니다. 공무원 네. 3명에서 뭐 유동규 도시기획
개발본부장, 정진상, 이재명 대표. 그래서 또 현재 인허가 관련한 공무원 3명 등 10여 명이 입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남지청이 관할해서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에 1년에 한 번씩 이동이 되지만 그 지역이 소위 말하면 토세력이나 토착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그렇죠. 그러면 뭐 수사관이라든가 경찰관도 뭐 순환보직으로 옮기지만 사실 검찰청 수사관도 옮깁니다. 그러나 상당히 향판이 뭐냐면 오래된 지역에서 판사 업무를 그렇죠. 하는 분들이 판사 향판이라고 이런 그 토착 토세력과 유착 관계가 있거든요. 경찰이든 또 어느 거기 조직이나 검찰 있습니다. 수사관이든 간에 그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형님 동생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로 그 사실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누구를 영입했습니까? 뭐 현직 뭐 부장검사 뭐 특수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검찰의 수사관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수사 내용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그 적시될 내용을 모두 빼돌렸다가 지금 구속이 돼 있거든요. 그걸 빼돌려가지고 그냥 5월 30일 날 지난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한 조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기존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파티에서 분할해서 수사를 해봐라. 이런 의미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하고도 관련이 됐지만 그 범행의 어떤 구조랄까 이런 것이 이 대장동이든 유래든 백현동이든 다 비슷해요. 유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일괄해서 수사하는 게 더 효율성도 있고 수사에 있어서 노하우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청이 뭐 검찰이나 이제 지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떤 모양새가 있냐면 지청에서 하는 보통 수사에 대해서 노하우를 모두 공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 검찰청도.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명확하게 노하우가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수사를 한 곳에서 함으로 해서 연동된 그런 수사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훨씬 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죠. 문제는 지금 백현동 이 사업이 한국식품연구원이 옮겨가면서 그걸 그렇죠. 이제 아파트 개발을 하려고 아시아 디벨로퍼 아시아 그 디벨로퍼. 대표가 정바울인데 김인섭이를 영입하기 전에는 성남시청에다 여러 차례 냈는데 계속 안 된다. 거부됐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빠꾸라고 그러죠. 빠꾸를 맞았고 국토부에서까지도 한국식품개발연구를 지방으로 보내니까 이것 좀 개발하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거부했는데 김인섭이를 2015년 1월에 영입 딱 하면서부터 몇 개월 후에 4월인가에 그냥 일사천리로 전격적으로 이제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이 김인섭이가 누구냐 하면은 2010년하고 2014년은 성남시청에 당선이 됐고 그렇죠. 시장에 이제 2006년도에 떨어졌을 때 그때 선대 본부장을 한 사람. 대책 본부장으로 했던 특히 사람. 이제 김인섭 씨는 그 고흥 사람인데요. 거기서 나로도 횟집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고흥 나로도 있지 않습니까? 저 우주 발사 쏘아 올리는데 그러면서 그 정동영 씨하고 아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을 정동영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김인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치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 대선 후보 때 비서실 차장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진상이도 거기 와서 시민운동 온다고 놀고 있을 때 또 이재명한테 연계시켜준 사람이 김인섭이거든요. 김인섭 씨가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정진상은 김인섭한테 엄청난 신세를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달라드니까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대장동만 하더라도 민간 합동 개발해서 어쨌든 민간한테 몰아주었지만 1882억은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냥 민간한테 너희들이 100% 먹고 떨어져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지금 이제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유동규도 사실 입건된 상태예요. 정진상, 그렇죠. 또 김인섭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논의될 시점이 그 시절에 그러니까 무려 1년에 3월 달부터 이제 4월 달 경이죠. 1년간에 걸쳐서 115차례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유착의 의혹이 있고 공모관계가 있다. 왜?
백현동 특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인허가가 지금 거절이 된 상태, 거부가 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즈음에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이제 영입을 하고 그 위에 진척이 되면서 허가가 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그 영역이 있었는데 이걸 모두 이제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업자, 민간 분양으로 돌아서면서 사실 여기도 그 당시 3천억이란 이득은 이건 형식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3천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먹어버린 거죠. 그 경제적인 것이 그 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으로 보면 그 3천억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남겼다 이런 지금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옹벽 아파트 아닙니까? 네, 옹벽 아파트 그 지금 그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도 그게 특혜였고 그 공무원들이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허가를 내줘서 어떤 특혜를 줬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공무원도 3명이 지금 입건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인허가를 아주 4단계나 상향시켜주고 또 임대아파트 비율도 확 줄여버리고 이랬을 때 그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인허가에 특혜를 줬다는 측면이 의구심을 갖는 게 검찰로서는 하나가 있고 여기 김인섭 씨를 이제 허가방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도 허가를 잘 따오니까 그냥 성남시청에 가도 인사까지도 개입할 정도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일사천리로 그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었죠. 지금 이 김인섭 씨가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사장한테 대표한테 받은 돈이 70억입니다. 원래는 그 지분 50%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재판원을 통해서 조정을 한 게 70억인데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줬고 정바울이가 김인섭한테 돈 70억을 주었을 때 그 인허가권자라든가 정진상한테는 인사를 안 했겠냐. 상식적으로 3천억을 먹었는데 여기에 지금 검찰이 주목하는 거 아닌가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70억 상당히 건네졌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나타나는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3천억 공식적인 수치가 3천억의 이익을 민간 분양을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뭐 1,000억대, 2,000억대 이제 그 어떤 이익을 본 사람들이 뭐 50억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 나오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3,000억의 이익 그리고 더군다나 4단계나 상승을 해서 녹지를 준 주거 공간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억이라는 이익을 가져갈 때는 그 이후나 이전에 70억 거론되는 얘기뿐만 아니라 상당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익이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을 지금 파보자. 그래서 백현동 그 특혜 의혹.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디벨로퍼들하고 인허가 관련하는 공무원들이나 어떤 정치권에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야합, 소위 말하면 커넥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안 되는 게 거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한번 국민들이 그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서 속 시원하게 한번 밝혀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오늘 그 압수수색 40여 군데 180여 명의 검사, 수사관이 동원이 된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저인망식으로 지금 풀트는 거 아닙니까? 검찰 특히 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죠 아마 여기는. 여기서 달라 들어가지고 이렇게 훑을 때는 작심을 한 거죠. 사실은 경기 남부청에서부터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기본 수사는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빼박 사건인데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 빼박 사건이라면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선거법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그게 2021년 10월에 그 국감에서 이 문제가 됐을 때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국토부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게 국토부에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게 없는 데다가 이 아까 이야기한 이 허가방 김인섭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특혜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이 선거법에 아주 뭐 그냥 직판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백현동에 관련한 특혜에 대해서 오히려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정말 합리적으로 봤을 때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게 기소가 되거나 이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인 그 사안이 이제 개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방송을 할 때 뭐 나는 그런 사실 뭐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는 고의성이 없다. 약간 그 착오적인 그런 판단으로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무혐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상황. 그럼 국토부로 봐서는 사실은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인 지자체를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그 보통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걸 국감에서 얘기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보면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이제 저거죠.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그 유죄를 벌금형 받으면은 그 선출직에서 결국은 물러나야 되는. 예. 그래서 지금 잘못 오다가는 뭐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고 국회의원이 물러나면 당 대표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대선 때 썼던 그 돈 물어내야 합니다. 그게 그렇죠. 한 480억이 돼요. 보전받는 돈이거든요.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몇 프로 이상 득표를 하면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지금 저 민주당이 알거지가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심에서 만약에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까지 3심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4월 선거 때까지 이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안 끝나죠. 네네. 그러나 1심이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죠. 예, 그런 그 리스크가 가지요. 데미지가. 더군다나 이 사건은 뭐 우리 경찰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척 보면 아는 사건이거든요. 네.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이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측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특혜 조치가 착착착 이루어졌고 거기서 김인섭 씨가 70억을 받았다는 게 아주 재판에서 네. 드러난 거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면은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치명상을 입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저인 방식으로 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70억이라고 하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과연 대가 없이 이걸 줬겠느냐? 그러니까요. 이건 반드시 대가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 고용신 박사님하고 얘기할 때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짜 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도 이제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건 정말로 그 경험칙에서 맞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검찰은 뭔가 확실하게 이게 물증을 이제 채집해서 예. 그다음에 유죄를 선고받게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이런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으로 이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원래는 이제 싱가포르로 가 그렇죠. 있었는데 싱가포르 갔다가 이제 네. 이 김성태 회장을 쭉 수행 비서 역할을 하면서 운전도 해주는 네. 그 비서가 박모 씨인데 예, 예. 그게 7일 날 오늘 지금 압송돼 왔단 네, 말이에요. 아침 7시 30분에 예. 인천공에 압송돼 왔죠. 그러면은 김성태 회장이 지금 뭐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실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차명폰 6개를 갖고 있는데 네네. 김성태가 전화하려고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차명폰을 이게 다 뒤져보면은 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 박모 씨가 지난해 5월 달에 사실은 이게 이제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목적이 뭐였냐면 양성길 현 쌍방울 회장으로 되어 있는 양성길 회장.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은 김성태 회장의 도피를 소위 도와주고 수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예. 이제 갔는데
문제는 같이 있다가 소위 우리가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 태국에 있는 빠툼타니 골프장이라는 곳에서 세 명이 한꺼번에 검거가 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 수행 비서 역할을 하는 박모 씨는 여기서 빠져나가가지고 캄보디아로 탈출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 인터폴이라고 있습니다. 적색수배. 국제형사경찰기구 여기 적색수배가 드러나서 캄보디아에서 태국 경찰과 국경에서 이제 그 인터폴 관련자한테 체포가 됐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네. 합동으로. 그래가지고 압수된 게 휴대폰, 방금 말씀하신 휴대폰 6개 하고, 그 다음에 뭐 홍콩 달러라든가 아시아 그 국의 달러가 5천만 원 정도 현금이 있었고, 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6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의 가차명포는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 이거는 거의 김성태 전 회장의 그렇죠. 그 통화 목적이거든요. 이거 포렌식 다 할 거 아닙니까? 포렌식을 해보면,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지금까지 메신저라든가 전화 내역이라든가 메시지를 보낸 이런 부분들이 포렌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포렌식을 하면 그 하드웨어에 모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모두 드러납니다. 카톡 한 거 그런 예, 거 드러나요. 모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통화를 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포렌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박모 씨가 압수돼서 수원지검으로 압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전원이 나오냐면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오너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구속될 이기에 검찰에서 딜을 보통 합니다. 뭐 플리 바게닝을 떠나서 내가 너 구형 만약 5년 이상 하면 너는 징역 몇 년 살아야 돼. 그러면 이게 사람이 심경이 수갑차고 들어서 구속이 되는 지경에 이르르잖아요. 그러면 심경이 변화, 경우의 수라고 보통 우리가 수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부 다 자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상당한 진실이 여기서 진술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모 씨가 갖고 있는 이 6개의 차명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이재명 대표하고 했는지, 또 측근들하고 했는지, 네. 이화영하고 했는지, 또 북한 측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이런 것도 드러나지만, 이 박모 씨가 또 보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옆에서 네, 네. 누구하고 어쩌다 계속 생활을 밀착하고 수사를 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모 씨가 또 진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 그러면은 이 쌍방울과 아태비라든가 또 경기도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 또 대북 관련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속속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저희도 이제 수사를 해볼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거 보통 수사에 그 ABC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신 수사, 네. 그다음 CCTV 블랙박스 수사, 그다음에 네. 신용카드입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보통 기본적인 건데요. 가장 먼저 수사 대상자로 정황 증거를 찾는 사람이 바로 수행하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지만 한 사학의 이사장이 부인과 이제 다툼이 있다가 이혼 심판이 되는 과정에 평생을 같이 가자고 했던 수행비서가 뭘 폭로를 하냐면 이렇게 교수들한테 채용비로 얻은 돈이 어느 금고에 숨겨져 있다. 이걸 검찰에 결국 발설하게 됩니다. 왜? 증거인멸 교사나 범인 도피로 구속을 하겠다고 하니까 운전하는 수행비서 역할에 운전하는 사람들이야 어디 가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가자고 했지만 데리고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또 잘해줘요. 운전기사들한테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럼.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 폭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모 씨도 사실은 자기 가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같은 수행을 하면서 보고 들은 얘기를 모두 털어놓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상당한 수사 성과를 받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세상이 무서운 게 이제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운전기사분들이 성실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행동을 하거나 또 커넥션이 이루어진 상태에 이 차주는 조심하셔야 될 게 운전기사분들이 100%는 아니고 거의 90% 이상이 성실한 분들이지만 나머지 몇 프로 정도는 어떤 게 있냐면
통화 내역을 녹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무음으로 녹취기능. 그래서 지금 우리 고용신 TV는 상당히 오피니언 리더급들이 많이 보는 고용신 TV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너나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급이 많다. 이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모든 사안에 매사 신중하고 사려 있게 하시고 혹여라도 문제가 될 얘기는 절대로 측근 옆에서 하시거나 통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운전기사든 수행비서든 맨날 야, 핸드폰 좀 열어보자. 너 녹음 기능 해놨어, 안 했어? 그래,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불신한다고 보겠어요. 어쨌든 이 박모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이재명 수사, 뭐 대북 송금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풀리지 않는 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 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차명폰 또 이 박모 씨의 진술을 통해서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이게 지금 관심이 되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제대로 된 게 나온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